자, 이번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네. 다행히 큰 돌발 상황 없이 끝이 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장전에 SNS에 좀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곤 해서 좀 걱정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해한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서로 필요한 관계다. 그래서 한국의 제품과 제품 그 퀄리티와 또 조선 업종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보유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동맹 관계라든지 서로 필요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알래스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합작 투자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국의 군사기지 주한미군 기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국의 자산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좀 영토권 얘기도 영토권 나왔더라고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이나 올해에 중국을 방문한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에이펙에 참석하고 싶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좀 기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호 존중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었고요. 그래서 남북한 뭐 평화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결국은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되는 그 협상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이제 면밀한 얘기들이 오고 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나중에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속보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잭슨 홀 미팅이 끝이 났는데 지금 미팅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또 한다는 것도 이제 못 믿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사 쿡 이사를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서 해임하면서 연준의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 자체가 어쨌든 빨리 금리를 내려라, 아니면 압박수를 더 높이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연준의 연준위원회 과반수로 확보해서 자기가 이제 연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에서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무살렘 총재라고 하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하 결정 전에 인플레와 노동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이제 이 리스크와 같은 더 많은 경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요. 그 밖에 이제 댈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 같은 경우도 9월 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일시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정책적인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파월 회장이 물론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속에서 힌트를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S&P 500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프리스가 이제 목표가를 기존에 5,600에서 6,600으로 올렸는데 예. 대형 투자은행 중에서 6,000 이하를 제시했던 게 이제 제프리스가 유일한 이제 투자은행이었다. 나머지 이렇게. 투자은행들은 뭐 진즉에 바꾸거나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찌감치 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RBC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소형주의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 이외에 강력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웨드부시의 유명한 댄 아이브스라고 예, 하는 유명한 분이죠. 예, 유명한 그 뭐 매니징 디렉터라는 근데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예. 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AI 파티가 지금 오후 9시경에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오후 10시 정도가 아직 된 한참 것이다. 남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티가 새벽 4시에 끝날 건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12시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2시인 줄 알고 한 3시간 정도 남았나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간의 기술주 중심의 AI 랠리가 주가로 본다면 예. 20에서 25%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승자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을 꼽았고 네. 패자에서는 어도비하고 인텔을 꼽아서 인텔을 대조적인 꼽았네요. 모습을 예. 보였는데요. 인텔은 이미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관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인텔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월가 전반적으로 보기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지금 오늘 밤사이에 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특히 한 8% 빠졌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이더리움이 이제 사상 최고가인 4,900달러인가요? 네. 돌파하고 나서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12만 3천 달러 곧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12만 달러가 무너졌어. 11만 달러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10만 9천 달러까지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고요. 네. 그래서 지금 리플까지도 지금 5% 급락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세계 거래소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같은 유통 기업들이 출시하는 토큰화된 주식, 우리가 이제 주식 토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많이 하죠. 예. 예, 토큰화된 주식에 대해서 증권 규제 당국이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지금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네.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 나타나고 신고가를 있습니다. 찍고 나서 바로 네, 이제 급락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괜찮을까? 이게 하락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그건 아니고요. 맞죠.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상화폐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상승세 전망이 워낙 강력하고 여러 기업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꺾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신고가 경신 이후에 누적된 이그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거고요. 롱 포지션이 청산된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고가 돌파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뭐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점 확인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관련주들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네. 그동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죠. 비트마인도 샤프링크 있고요. 게이밍 같은 예. 경우도 본다면 이 경우는 단기 급등한 다음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일봉상의 등락은 있었지만 사실 완전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비트마인도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한 이후에 그렇네요. 급락한 다음에 완전한 상승 전환은 지금 어렵다. 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하락폭이 컸음에도 지금
저점 추가적인 하락 요인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밖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보시면 서클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급등한 다음에 298달러까지 급등한 다음에 지금 하락하면서 네. 125달러까지 하락했으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단기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예. 때문에 지금 120달러에서 130달러 구간에서는 저는 저점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유통기업인 로빈훗 같은 경우는 지금 117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고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 때문에 역시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발행 기업들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 아까 네. 보신 이더리움 기반의 기업들하고는 차트 모양이 다르다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처럼 이더리움 관련주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뭐 당분간은 이런 유통주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서클 같은 기업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엔비디아는 또 어떤 이슈 있었죠? 밤사이에? 엔비디아는 지금 사실 S&P 500 전체 기업 중에 비중이 8%를 차지하는 네. 거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기업인데요. 이 엔비디아 매출이 40%가 빅테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AI 열풍의 성장 동력인지 아니면 거품인지가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뭐 H2N2 칩이 뭐 생산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AI가 역시 다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보틱스 칩 모듈을 발표를 했는데 제슨 AGX 토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개발자 키트 가격이 3,499달러로 책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웨드부시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10배나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는 주가의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AI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지금 피츠제럴드는 240달러, 그다음에 TD코에는 235달러, 하이퍼샌들러는 225달러까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0달러는 그냥 가뿐히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신고가 194달러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는 잠시 지금 신고가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모두가 다 좋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조심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좋다 그러면 흥분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와서 내가 몇 % 수익을 목표로 할 거냐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5% 이상 급등한다면 저는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주가에 대한 이 레벨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MP 머티리얼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어떤 이슈 있었죠? 이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시면 이 중국 정부가 히토류 공급에 대해서 채굴과 유통에 대해서 국가 통제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정부가 히토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P 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위치한 히토류 미국 유일의 히토류 예. 광산 소유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또 광산업체 MP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MP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4억 달러 투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히토류 공급에 대해서 역시 독점을 하고 네.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82달러, 82달러까지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양봉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히토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주봉상으로 보면 82달러에서 지금 72달러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은행 목표가는 110달러까지도 나와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매스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